80이 되면 가장 후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오늘이었다. 그 말은 저에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지난달 저는 오랜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생전 늘 활력이 넘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 전한 그의 유언은 너무나도 짧고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준비하지 않은 오늘이 이렇게 큰 대가가 될 줄 몰랐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 명성도 얻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붙잡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후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울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의 끝에도 똑같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 사람, 돈, 뭔가를 쫓느라 하루하루는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흘러갔습니다. 50대 중반까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일할 때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가족도 돌보고 건강도 챙기고 여행도 하면 되지.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맞이했을 때는 이미 몸이 지쳐 있었고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뒤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말이죠. 시간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10년이 지나가고 그 10년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당신 알지? 아이들이 당신과 대화하려고 하면 늘 바쁘다고 했던 거. 그래,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돈은 남았을지 몰라도 아이들 기억 속에 당신은 늘 부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 책임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속에서는 늘 비워진 자리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어떤 실패보다도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80대가 된 어느 선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못 챙겼고 중년에는 일 때문에 건강을 놓쳤지. 그런데 늙어서는 마음을 챙기지 못해 스스로 무너졌다네. 그 고백 속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의 후회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50대, 60대에 무심코 지나쳤던 오늘들이 쌓이고 쌓여 80대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겪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5번의 후회,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배운 교훈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5가지 후회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방치한 대가. 둘째, 가족과의 단절. 셋째, 돈만 쫓다 무너진 삶. 넷째, 배움과 취미를 미룬 아쉬움. 다섯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한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시작한 5가지 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의 80대가 후회로 물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서두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첫 번째 후회를 고백하려 합니다. 그건 바로
건강을 방치한 대가였습니다. 50대 후반, 저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를 책임져야 했고, 후배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자는 게 당연했고, 점심은 대충 김밥으로 때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괜찮아. 지금만 버티면 돼.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정기검진도 미뤘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게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기 시작했고 어깨와 목의 뻣뻣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단순한 피로로만 여겼습니다. 나는 아직 젊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내 몸이 얼마나 한계에 달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지금 바로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강철 같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진 건 회사도 일이 아니라 제 몸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왜 나는 건강을 나중에 챙기려 했을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 건강은 모든 꿈과 목표의 전제 조건이라는 진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시간이 나서 지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은 걸어야 하고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내는 병실에 앉아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승진이 뭐가 그리 중요했어?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함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바빠서 건강검진은 미뤄뒀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또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아까운 건강, 준비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의 첫 번째 후회는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어쩌면 더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서 가장 자주 떠오른 건 회사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 가족들과 나누지 못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희생적인 가장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운동회 날, 저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운동회 어땠어? 아들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왔는데. 그 순간의 아들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실망과 체념이 섞인 너무나 어른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아들이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저는 그날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우리랑 제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아빠가 너희 먹여 살리느라 그랬던 거야. 그건 알아요. 근데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잖아요. 제가 힘들 때도, 고민 있을 때도 그냥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평생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아내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이들 어릴 때 기억해? 늘 출장, 회의, 접대였잖아. 돈은 남았을지 몰라도 아이들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부재였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의 마음에는 텅 빈 자리를 남긴 게 아니었을까?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약서와 회의록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앨범을 열어보니 사진 속 제 모습은 늘 어정쩡했습니다. 가끔 찍힌 사진도 휴대폰을 붙잡고 있거나 눈이 반쯤 감긴 모습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여행 사진에서도 저는 멀찍이 서 있거나 일 때문에 중간에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저와 함께하고 싶었을 텐데 저는 늘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 끝나면, 아빠가 승진하면, 아빠가 여유로워지면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사랑을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시간의 저금이었습니다. 그 저금을 하지 않은 결과가 가족과의 거리였습니다. 친구 한 명은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매주 아이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1시간이라도 가족과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아이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늘 바빴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50대에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과 눈을 마주했다면 지금의 대화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가족에게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인생에서 다시 채워나가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늘 바빠서 가족은 뒷전이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단 10분이라도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정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주위의 부모님, 형제, 자녀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사랑은 준비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니까요. 저의 두 번째 후회는 가족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또 다른 무거운 그림자였습니다. 그건 바로 돈만 쫓다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은퇴가 다가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돈. 회사를 떠나면 안정적인 월급이 끊기고 남은 노후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해보자며 서둘러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빨리 뭔가 해야 해. 시간이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차근차근 알아보거나 신중하게 계획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안정적이라며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돌아가니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대료는 치솟고 인건비는 부담이 됐습니다. 밤새 매장을 지키다 보니 건강은 더 악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편의점이 쉬운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앉아 텅 빈 매장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아내는 가끔 말렸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생각해보면 어때?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매출은 예상에 못 미쳤고 각종 관리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퇴직금 절반이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무모한 결정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연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자금을 들여 치킨집을 열었지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은퇴 후에도 돈만 붙잡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돈을 쫓는 순간 돈이 날아가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 얘기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위험합니다. 돈만 바라보면 지혜를 잃습니다. 준비도 조사도 배움도 없이 남들 따라 뛰어드는 순간 돈은 삶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제가 돈에게 끌려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라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에 두고 살면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혜와 배움을 중심에 두면 돈은 따라옵니다. 진정한 안정은 돈의 양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퇴직금으로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돈을 좇지 말고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행동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성급함이 가져오는 손실은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분들께 작은 경고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의 세 번째 후회는 돈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후회입니다. 그건 바로 배움과 취미를 미룬 아쉬움이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와 기타 소리에 마음이 자주 끌렸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면 여유 있게 배우면 되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 악기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절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피아노와 기타들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자. 그런 나중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60대가 되어 드디어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악보를 펼치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동안의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내 꿈을 시작하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따라가는데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진 반응 속도, 쉽게 지치는 집중력, 연습을 거듭할수록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같은 반 젊은 학생들은 금세 곡을 익혔지만 저는 같은 구간을 며칠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열정은 누구보다 크신데 손가락 근육이 경직돼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하셨다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림, 여행, 새로운 언어 공부, 나중에라는 말을 붙이며 모두 미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중이 되었을 때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의욕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20대, 30대에는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60대가 되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라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움과 취미에는 완벽한 나중이란 없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은 이미 늦은 시간일 뿐입니다. 저와 달리 제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40대 때부터 주말마다 기타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꾸준히 이어가더니 60대가 된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가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음악 덕분에 내 노년이 지루하지 않아. 배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큰 자산이 되더라. 저는 그때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수 같은 것이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빛이 났습니다. 반면 저처럼 모든 것을 미룬 사람은 무료함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언젠가 여행 가야지, 언젠가 배우지 뭐 하고 미루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작은 시작이라도 10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네 번째 후회는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는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처음으로 많은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달콤하기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출근도 회의도 목표도 없는 하루하루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공허가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허무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활기를 잃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울감은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빴던 일상이 오히려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목적이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해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점 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질 않아. 말도 줄었어. 뭐가 기쁜 일이 있어야 웃지. 그렇게 하루하루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끝난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제게 다이어리 한 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봐. 억지로라도 찾아봐. 없다고 생각해도.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지만 억지로라도 적다 보니 아주 작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햇볕을 쬐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와 웃으며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밥이 맛있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 하며 펜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격려로 억지로라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작은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기록이 쌓이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짜증이 줄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친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를 적고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바로 세우면 비록 몸이 늙고 세월이 흘러도 삶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저는 철학자 스토아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의 5번째 후회는 마음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마음을 돌보며 저는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요즘 마음이 지치고 허무하다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감사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매일 3가지씩만이라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특히 혼자 지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작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5번째 후회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후회를 지나 저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5번의 후회를 겪었습니다. 건강을 방치했고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돈만 줬다가 무너졌고 배움과 취미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보지 않아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전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봤자 그런 체념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포기하기에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진 받기, 아이들과 주말마다 식사 함께하기, 필요 없는 소비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기, 책 한 권씩 읽으며 배우고 감사일기를 쓰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늘어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자 저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참 편안해 보인다. 비결이 뭐야? 거창한 건 없어. 그냥 오늘을 준비하는 거야. 80이 돼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삶은 거대한 선택이 아니라 작은 준비의 반복이라는 것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하는 자는 내일의 눈물을 피할 수 없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80세의 후회는 50세의 무관심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제가 몸소 겪으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식사, 오늘 걷는 30분, 오늘 나누는 가족과의 대화, 오늘 읽는 책 한 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늦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60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건강, 가족, 돈, 배움, 마음.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후회를 막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내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추구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니까요. 지혜의 말씀 학교와 함께 이 선물을 누리며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